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모델 테이너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모델 그리고 엔터테이너가 결합된 용어인데요. 모델 출신으로 배우, 또 방송인, 종횡무진 활약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우성, 차승원, 한효주, 장혜진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제1호 원조 모델 테이너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1세대 모델이시고 원조 모델 테이너, 그리고 본인 스스로 못생긴 톱 모델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분이 있어요. 네, 김동수 교수님, 동덕여대 모델과 김동수 교수님을 함께 만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조 모델 테이너 맞으시죠?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예.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런웨이에 서세요? 네, 2019년 대형 무대 이제 2번 섰고요. 또 평균 1년에 한 번씩은 한두 번씩 꼭 씁니다. 그래요? 네, 현역이군요. 그렇죠. 현역 최고령 프로페셔널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맨 처음 런웨이에 서신 게 제가 알기로 79년인데 79년, 80년 뭐 이렇게 됩니다. 지금 40년째네요. 세월이 이렇게 날아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의 어떤 기록도 많이 가지고 계신 한국 모델계에 있어서 네. 그런데 지금도 후학을 양성하시고 현역으로 계신 네. 거의 살아 계신 전설이십니다. 그렇게 되나요?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세월이 벌써 그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맨 처음 미국에서 시작하셨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저는 모델의 모자도 몰랐어요. 저기 모델 대회를 나갔는데 미국에 간 계기도 저희 가족이 이제 이민을 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족 전체가?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한국에 남으시고 이제 어머니만 이제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가셨는데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그때가 갓 20살 됐을 때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하고. 그러니까 저는 저의 이민도 제 선택이 아니었고요. 모델을 택한 것도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다닐 때 과 교수님이 자꾸 사진을 찍으시는데 사진이 참 잘 나온대요. 모델 같다 소리를 하셨고. 전공이 뭐셨는데? 저는 사회학이요. 사회학? 네. 저도 사회학. 네, 압니다. 근데 참으로 부끄러운데. 근데 사회학과 교수님이 사진을 찍었다? 네, 후전공으로 사진을 찍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간혹가다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상당히 예쁘게 멋지게 나와서 내심 상당히 흡족해 하고 있었거든요. 본인 스스로요. 예. 그때 자존감이나 이런 건 없을 때죠. 고향 떠나고 언어나 여러 가지 문화 적응이 참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어느 날 언니를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픽가보기를 저를 웬 흑인 모델이 남자 모델이 저한테 다가오면서 아유 모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두려웠다가 다가오는 거가 두려웠고 모델이라는 소리에 제가 예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델 대회를 나가서 정말 표현이 좀 그런데 졸지에 3위를 해버렸어요. 모델 아니시잖아요. 아니었었죠. 근데 왜 예스 그랬어요? 근데 그게 교수님께서 알렌 밀러 저희 교수님께서 모델 같다 막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 그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남성 흑인 모델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무서우니까. 그럼요. 말 오래 섞기 싫어서. 언어도 편하지도 않고 그냥 예스 하고 말아. 그냥 빨리 가. 알았어 한 것이 계기가 근데 돼서. 그건 이제 하나의 어떤 액시던트 사건 사고고. 네. 대회를 출전하시게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모델이 이제 새로운 룩 모델은 늘 패션계는 늘 새로운 사람을 찾아요. 그렇죠.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외모. 아마 그게 사람한테 제가 어필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갖고. 모델 대회 나가보자. 네. 권유한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저는 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당연히 집에는 뭐 그냥 나가서 3위 됐고. 나가서 뭐 하신 거예요? 그냥 런웨이 걷고 연습을 물론 했죠. 저희가 연습을. 그러니까 누가, 런웨이 누가, 걷고. 누가 가르쳤어요 그걸? 또 그때 지금도 기억하는 그 디자이너 그 라버트라는 그 남자 디자이너인데 저를 아주 잘 봐갖고 나는 저 디자이너가 저 모델한테 이제 옷을 입는 거 선택을 해요. 서로 자기 이미지에 맞는. 예. 그래서 나보고 동수 저기 가서 요만큼 걷고 저기 가서 이렇게 턴해라고 그런 걸 가르쳐 줬는데 디자이너가 가르쳐 주셨군요. 네, 근데 일종의 이제 원포인트 레슨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대회가 큰 대회였어요? 무슨 국제 대회였었고 저는 그 의미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제가 문외한이었는데 무슨 국제 대회였고 대회가 끝나고 나서 3위인데 부상으로는 1등을 파리로 데려가서 데뷔를 시켜주는 거였는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 저까지 3등인 저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파리가 아닌데 아니죠. 저는 제가 알기로 뭐 속으로 옳다구나. 이 파리 에펠탑 구경하겠구나 하고 예. 쫓아간 거죠. 그래갖고 데뷔는 프랑스 파리에서 하게 됐어요. 그러네요. 네. 그 집에서는 깜짝 놀래고 뭐라고 그래요? 웃긴다. 네가 어떻게 모델이 되니? 뭐 그때는 뭐 다들 이렇게 못나니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친근감가하게 그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 사실 예. 언니나 동생이 상당히 이 외모도 뛰어나고 재능도 참으로 뛰어난 사람들인데 교수님의 언니와 동생이. 네. 근데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주눅들지도 않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기가 그렇게 안 죽었던 것 같아요. 애들 말로. 지금 그 말씀 표현이 약간 애둘러서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들한테 제가 노골적으로 번역을 하면 네. 언니나 동생이 여동생입니까? 그렇죠. 언니 여동생보다는 좀 못생기셨다. 아 그럼요. 근데 나는 주눅 들지 않았다. 네. 그냥 뭐 키는 어때요? 언니랑 여동생. 다 커요 저희 집안은. 네, 다 큰데 제가 제일 크고요 여자 중에서 제가 이제 당시 키로는 이제 75 그리고 언니는 이제 한 73 동생은 뭐 한 72, 3 정도 되는데. 73이나 75나 다 거기서 거긴데. 근데 모델계에서는 또 의미가 다릅니다. 어쨌든 언니 동생이 그러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재능도 뛰어났었고요. 근데 제가 어찌 보면 제일 못생긴. 그렇죠. 예. 인생 참 아이러니해요. 그랬더니 언니 동생이 막 웃긴다. 너무 재밌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뭐 그렇지도 않아요. 각자 자기 길을 가니까. 자기 길들을 가니까 어머 쟤 웃긴다, 재밌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또 외국 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다 각자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면 아주 그런 벌써 이걸 계기로 뭐 한 40년 전 생각하니까 저도 참 흥미롭네요. 그냥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우연히 네. 모델이 됐다. 네.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파리 무대에서 데뷔하시고 네. 그 후로는 그럼 계속 미국, 유럽 돌아다니시면서 그렇죠. 그 후로는 다시 이제 그 시즌이 끝났으니까 모델은 그 패션 마켓이라는 게 있어.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고 다시 이제 또 미국으로 오니까 또 대단히 유명한 그 메리 웹 데이비스라는 그 유명한 그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네,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 보자고 해서 갔더니 또 오디션 합격하고 그러니까 계속 일은 들어오고 학교는 점점 멀어지고 학교는 그만두셨어요? 네, 중간에 그러다 나중에 마쳤습니다. 집에서는 각자 어머 쟤 뭐하니 이러면서 모델이라는 자체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 같아요. 정식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을 해서 그럼요. 공식 활동을 쭉. 네, 맞습니다. 또 유명 디자이너들도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어우, 저는 많이 만났죠. 누가 기억이 나세요 그 당시? 많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 디자이너는 아닌데 칼 라거필드라고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유명하신 분이죠. 예, 그 샤넬 수석 디자이너, 예, 그다음에 예. 뭐 팬디, 칼 라거필드의 그 수석 디자이너를 하셨던 분인데 이태리에서 그분 오디션을 갔는데 저는 그 오디션 그분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갔는데
어우, 뭐 들어오는데 그 포스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어. 특유의 검정 선글라스에 장갑 낀, 흔히 말하는 그 백발의 꽁주머리에 탁 들어오시더니 저를 보시더니 탁 보시더니 그냥 스케치를 탁탁탁탁 하시는 거예요. 스케치를 예, 그러니까 즉석에서. 저가 그분의 또 뭐 어떠한 영감을 줬나 봐요. 그럼 저는 모델처럼 이렇게 탁 서 있으니까 예, 뭐 예. 그런 기억도 나고 예. 또 뭐 처음에는 그 로버트라는 디자이너 옷을 입고 리허설 때 없었던 무대 끝에 안개가 없었거든요. 근데 본쇼는 안개가 있어가 무대 걷다가 무대에서 떨어진 기억도 나고 뭐 정말 뭐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칼 당시- 라거필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디자이너죠. 칼 라거펠드. 네. 그 당시 80년대 초반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동하는 동양인 출신의 여성 모델이 또 있었나요? 동양 모델들은 꽤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그러나 어. 국적은 잘 모르고 또 재밌는 게요. 서양 사람들이 혼혈 동양계랑 서양인의 그 혼혈 모델도 경우에 따라서 동양 모델로 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장법이라든지 머리 색상을 좀 어둡게 한다든지 하면 예, 예. 동양계로 보고 그래서 그 일본 모델이 좀 압도적으로 그 일본 유명 모델이 출신이 있어. 많았겠죠. 예, 아무래도 그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델을 같이 데리고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계 있었고 그 제가 알기로는 한국계는 제가 혼자 처음인 계죠.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쪽 패션계에서는 김동수 모델을 뭐라고 평가하던가요? 외모, 얼굴을. 웃으실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너 대단히 아름답다. 너처럼 아름다운 모델은 처음 봤대요. 어, 혼란스러웠죠. 어. 그 이게 뭐지? 근데 너의 그런 작은 눈, 옆으로 찢어진 광대뼈, 그렇죠. 이런 턱선, 엄청난 그 혼란이 스러운 시기였었다가 훗날 제가 이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이거 아름다움의 미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동양하고 서양하고. 예, 예. 그걸 깨닫고 나서는 제 세상이죠. 뭐 지금 저한테 웃으실 텐데 이러셔서 저도 웃긴 네, 했습니다만. 잘하셨어. 아니, 제가 인정을 아니, 하니까. 그러나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이젠 다 알아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국에서 통하는 우리 한국 출신의 모델들 얼굴을 쭉 봐왔잖아요. 네, 그 원조격이시거든요. 네. 그잖아요. 그렇죠. 네, 후배들 가운데 외국 패션계에서 알아주는 모델들 여럿 나왔습니다. 많죠. 세계적인 대부분 모델. 우리 김 교수님 얼굴을 닮았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옆으로 찢어진 눈, 네. 광대뼈, 네, 맞습니다. 이겁니다. 네. 어. 그러니까 그 미의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거죠. 이게 서양은 이 인간의 골격을 따지고요. 이 선. 근데 우리 한국은 이목구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밀조밀 이런 얘기를 하고 예전에는 뭐 앵두 같은 입술 그런데 서양은 이 골격이 뚜렷한 사람. 그래서 동양인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선을 따지는 것을 추구하고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 계속 있었더라면 이런 모델 얘기를 할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못하죠. 어. 키도 크고 외모도 그렇고 또 제 자신 스스로가 엄두가 안 났겠죠. 아무도 발탁을 안 했을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 당시 시절에는. 키도 너무 크고 네 그렇습니다. 80년대 그때는 우리나라 모델들은 키가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85년도 그때 집에 왔을 때는 1m 65에서 68 정도가 톱 모델 키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정도 키라면 늘씬하고 크다 소리 듣지요. 그럼요. 근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그분들이 독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었어요. 예. 근데 제가 오고 나서 이제 기준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죠. 기본 기준 1m 75. 그리고 외형보다도 그러니까 키 체격보다도 그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기준이 또 많이 달라졌죠. 그렇게 엉겁결의 모델이 됐습니다만 무대에 서고 또 대중의 환호를 받고 또 칭찬을 듣고 네, 좋으셨나 봐요. 몸에 맞으셨어요? 어땠어요? 제가 좋았어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단히 좋고요. 그리고 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체 불가.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하다 보면 모델로서 무대나 카메라 앞에도 임하다 보면 제가 최선을 다하는 저의 모습이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 사람도 안 만나고 6시 이후에 식사도 안 하고 무건수행하듯이 딱 말도 안 합니다. 에너지를 응집하기 위해서 그 카메라 앞이나 무대에서 폭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중과의 그런 교감, 공간, 디자이너가 주는 그런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 또는 상업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 네. 근데 옛날이고요. 요즘엔 허기져서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너그러워졌죠. 네. 그 한국 이름을 계속 가지고 활동하셨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뭐 동수 이렇게 불렀어요? 발음이 헤이 떵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급하면 킴 이러고 그래서 저는 그게 어쩜 에이전시가 제가 미국하고 뭐 유럽 뭐 6개국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그네들이 부르기 편한 이름을 부르고 싶어 하는데요. 제 주변엔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더라고요. 예, 제 스스로가. 예. 그러니까 저를 이제 홀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름인 거예요.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저의 정신을 대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한국 사람, 네. 한국 이름. 네, 그래서 아니다 나 동수야 그랬더니 뭐 발음 아까처럼 그런 발음이 막 나오고 저 혼자는 너무 재밌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걸 꾸준히 고수했죠. 그렇게 바쁘시게 지냈을 거 아니에요? 바빴죠. 늘 바쁘진 않아요. 뭐 프리랜서 개념이니까 바쁠 때는 뭐 하루에 일이 2개, 3개도 있고 없을 때는 뭐 한 20일, 한 달 정도까지 일이 시즌이라는 게 시즌이 있으니까. 다 딱 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 작은 우리는 트렁크 쇼라 그래요. 작은 뭐 패션 쇼만 있는 게 아니라 헤어 쇼, 메이크업 쇼, 무슨 보석 쇼, 다양한 그렇죠. 패션계 관련된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태리에서 그 거주하면서 예. 뭐 유럽은 다 붙어 있으니까 예. 이렇게 다 쭉 다 스페인이고 뭐 저기 이웃 나라도 이렇게 파리나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었죠. 네. 스위스나 뭐 이런 데. 주된 무대가 미국보다는 유럽 쪽이었습니까? 반반이라고. 반반 네네. 왔다 갔다 미국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러시다가 네. 85년에 한국으로 오셨어요. 네. 어찌 보면 그 미국에서 시작해서 파리에서 데뷔하고 불과 한 5년, 네. 4, 5년 활동하시고 네, 맞습니다. 오신 거예요. 네. 왜 오셨습니까? 그 계기가 있어요. 제가 그 스위스에 이제 일하러 갔을 때 우연히 길에서 고려정이라는 한국 이름이죠. 식당. 한국 음식점. 네. 그걸 발견하고 예.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날 저녁 때 다시 거길 찾아가서 한국 음식을 거의 1년 만에 먹는데 거기에 서브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관광학과 학생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복을 입고 이렇게 서브를 하고 굉장히 매너 있고 예쁘고 그런데 너무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같은 동포를 보면서. 그리고 갑자기 한국의 가을 하늘을 보고 싶다 해서 그리고 또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고요. 그리고 향수병이구나.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딸랑 트렁크 2개 들고 그냥 왔어요. 네. 그런 또 계기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그때 85년에 트렁크 2개 들고 오실 때는 말씀하신 대로 돈도 좀 벌어놨겠다. 좀 어찌 보면 좀 휴가 여행차 오신 그럼요. 그런 네,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와갖고 저기 수원에 있는 민속촌을 2달 만에 2번 연달아 갔어요. 그게 고향의 정취인 느낌인 그냥 것 같아요. 보고 싶어서. 서울이 또 많이 변했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네. 결국은 계속 한국에서 활동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의 연속인데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 어떤 그 한국계 언론사가 저를 인터뷰를 하고 한국에 가면 모델라인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봐라 해서 가갖고 거길 찾아갔고 모델라인에서 교육을 해달라 했고 패션쇼 일을 주고 그래서 그게 연속이었던 거예요. 모델에 대한 특강 또 저를 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국내 디자이너분들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져 갖고 그냥 이렇게 여태까지 눌러 앉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 패션계에서는
외국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탑 모델 김동수란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봤을 있었던 때 거죠. 너무 독특했었나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모나 키나 그리고 또 테크닉. 그때 저도 한국에 와서 놀란 게 그때 이제 그 저한테는 선배분들이죠. 1세대 대단히 아름답고 우아하고 독보적인 그 모델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키 기준이 이제 저보다 훨씬 서양 기준으로보다는 낮고. 국내용이니까 낮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패션은 국내용이 아닌 전 세계가 좀 하나로 다양해져야 되니까 그렇죠. 또.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네들이 봤을 때는 저런 스타일도 있구나. 또 디자이너분들도 그렇게 그 테크닉이라든지 예. 옷에 대한 그런 예, 표현력 예. 그런 거를 인정을 해주신 것 그 같아요. 지금 이제 외모, 키, 테크닉을 말씀하셨는데 네. 키는 뭐 언급하신 것처럼 그 당시 주로 활동하던 사람 뭐 65, 68 요 정도였는데 우리 김 교수님은 75. 네.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기준 하나 만드신 거고. 네. 아마 제 짐작컨대는 외모 면에서는 눈 크고 서양조자 같이 생긴. 당신은 그랬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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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국내에서는 서양조자 같이 생긴 네, 사람을 네. 좋아하던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김 교수님은 전형적 동양 여성. 네. 그것도 새로운 기준. 여기서는 좀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음 테크닉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거예요? 모델이 이제 당연히 그 외모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옷에 따라서 표현력이 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장이 있고 캐주얼이 있고 드레스가 있고 예, 예. 액티브 웨어가 있고 그렇게 하듯이 그런 거를 제가 조금 더 과감하게 또는 저만의 스타일로 한국 분들이 많이 보지 못했던 스타일로 표현하지 않았나. 네. 그걸 또 많이 또 좋아해 주셨고 귀부인 같은 그러니까요. 네, 그런 느낌인데 그것도 굉장히 그 인정을 많이 받았지만 제가 좀 파격이었던 거죠. 파격 뭘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뭐 눈빛, 어. 뭐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눈빛, 손, 모양, 턱선 같은 걸 보여준다. 네. 이런 거 하나들이 네. 이게 이 선들이 이런 차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걷는 거는요. 워킹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워킹이 아주 중요하죠. 그 사람의 외모가 중요하듯이 또 모델은 무대에서는 워킹으로 그 모든 표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다리를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하는 크로스 워킹? 어떻게 하세요? 역시 그런 크로스 거를 워킹. 처음 도입하셨다고 제가 들어서요. 근데 그 서양에서는 이렇게 모델이 걸을 때 몸을 많이 움직이는 또 있어요. 음악에 맞춰서 리듬감이죠. 어허. 그래서 이제 X자도 있고 뭐 요즘 일자도 있고 예. 골반만 내놓고 걷는 게 있고 뭐 예. 몸을 안 흔들고 그냥 거의 마네킹처럼 걷는 워킹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우아하게 워킹을 하던 시대에 저는 X자로 파워 있게 시선을 확 잡아준다 그러거든요. 저희는 끌어당긴다. 네. 그런 걸 보여주니까 저 자랑 좀 할게요. 열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관객들이, 디자이너분들이. 지금 본인 입으로 좀 쑥스럽지만 자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오히려 전달해 드리면 네. 대한민국 패션계 일대 파란이 일었죠. 새로운 충격 막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름도 뭐 못생긴 톱 모델 이런 소리를 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못생겼다 그러면 그런 말을 못 쓰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못생긴 모델 그렇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그 대신 제가 잘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정관념, 네. 한국 패션계나 한국 대중들이 바라보던 여성의 얼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그냥 서양 여자 같이 눈 크고 이쁜 이것만 네, 생각하던 네. 그게 아니다. 그렇죠. 그거죠. 그 취향이랑 또 비즈니스랑 또 다른 거잖아요. 개인 그렇죠. 취향은 또 어쩔지 몰라도 또 이 패션계에서 바라보는 그런 그 이미지는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양한 일부분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준 거죠. 한마디로 미의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 자체를 흔들어 놓고 변화시킨 네. 일대 충격 사건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가요? 네, 네, 인정합니다. 그럼요. 네. 사실은 김동수 이전과 이후가 다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네. 김동수 교수님 이후에 네.
새로운 모델들과 그 네. 이전의 모델의 상은 완전히 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그거를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또 그게 맞았던 거고요. 또 시대가 필요로 할 때 또 제가 또 시의적절하게 또 들어왔고 여기에 또 오래 있었고 이제는 뭐 훌륭한 모델들이 너무 많아갖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후배들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 어떠세요? 요즘 느낌이? 뿌듯하죠. 네. 잘하네, 좋아. 뭐 이러고 나도 저런 서포트를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자긍심을 갖고 오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뭐 너무들 잘해갖고요. 자랑스럽습니다. 네. 하여튼 귀국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활동 폭을 쭉 넓혀가시다가 처음에 우리 시작하면서 얘기한 모델 테이너 네. 방송 진행을 맡으셨잖아요. 예, 제가 93년인가요? 네, 그 교양 프로그램 아침에 예. 거기서 그 모델 출신 최초로 교양 프로그램 MC를 맡았어요. 예. 저도 놀랬죠. 근데 뭐 돈 많이 안 들이고 멋을 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파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고유의 아름다움을 찾읍시다. 남과 비교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도 컬럼이나 어디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보시고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저도 대중 뭐 강연도 많이 다녔고요. 글쎄요. 네, 제 이름을 딴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초 모델 테이너. 뭐 이제 그렇게 되네요. 4년제 대학에서 모델과를 최초로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벌써 한 20년 됐죠? 지금 1999년에 생겼습니다.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 그런 과를 만든다고 그래서 저는 반대했어요. 모델은 그렇게 긴 시간을 갖고 트레이닝을 해서 4년씩 공부할 거 없다? 예, 왜냐하면 저기 철저한 상업적입니다. 네, 이거는 이 모델이란 직업이 거대 패션 시장에서 패션 마켓에서 최앞에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4년 동안 그렇게 안 된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좋은 모델이 있으면 좋은 교육이 있어야 돼요. 미학적으로, 영양적으로 또 그 셀프 마케팅이라든지 또 이 예술 감각이라든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톱 모델도 중요하지만 모델을 지도하는 과정들을 만든다면 이거는 4년제에서 할 수 있겠다. 그냥 모델뿐이 아니라 모델업 전체 네. 그쪽을 네. 꾸려나가고 키워나가는 네. 모든 인재를 키운다. 네. 이렇게. 네. 공연 기획자, 예. 네, 뭐 마케팅 모델 관련 마케팅 알겠습니다. 전문가 그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의 생각이 폭이 넓어졌고 그리고 물론 뭐 훌륭한 모델들도 많이 있지만 네, 그 네. 사람들을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모델 패션 산업 전반으로 키워줄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되네요. 네. 일종의 뷰티 산업 전반 맞습니다. 함께 꾸려나가는 대신에 대표 이름을 그냥 모델과 이렇게. 네. 커리큘럼도 매우 다양하겠어요. 그렇죠. 뭐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디 보고 배울 만한 공부 거? 많이 했어요. 뭐 경영, 체육, 무용, 마케팅, 뭐 예술 분야 이런 데서 다 그 교재를 갖다가
보고 한 몇 개월 공부했어요. 이렇게 해서 접목을 시킨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다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 현장에 계신 뭐 해외 라이선스 잡지의 그 차장급 되시는 분들, 현장에서 있는 그렇죠. 그런 그 편집자라든지 또 사진가 이런 분들한테 별로 사정 얘기 안 했는데 제자들을 생각한다니까 전화기가 들어지더라고요. 나 좀 도와달라고. 와서 강의 좀 해라. 네, 나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다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다 도와주시던데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고. 그럼요. 전국에 아마 대학에도 꽤 많더라고요. 전국에 2년제 대학은 꽤 많이 있고요. 뭐 2년제는 뭐 대덕대로 시작을 해서 뭐 경상도 쪽 쭉 있고 4년제는 서경대, 신한대, 또 동덕 여대 이렇게 해서 4년제가 있고 꽤 그 나머지는 2년제는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그 모델로 상징되는 패션 업계 또 패션쇼 업계 이쪽도 규모가 그만큼 팽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세계적인 모델들도 나오고 또 왜냐하면 뭐 뷰티, K 뷰티, 뭐 K 팝 이런 것도 같이 가잖아요. 함께 가는 거죠. 같이 갑니다. 그죠? 네, 같이 갑니다. 네, 네.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 우리 산업 전반이 커지면 함께 동시에 동반 성장하는. 그렇죠. 네. 건강하게 모델도 직무 수행을 길게 오래 할 수 있죠. 예. 흔히 모델은 수명이 짧다 그러는데 예. 그 노력 안 해서 짧은 거예요. 예, 공부 예. 안 해서 짧은 거고.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40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40년. 그러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네. 시니어 모델들. 네. 또 새롭게 이 선풍적 인기를 끄는 시니어 모델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많이들 제2의 인생 뭐 그렇게들 생각들 하시니까 예. 네, 많이들 선호하시죠. 게다가 요즘은 좀 뚱뚱하신 분들. 그럼요. 뭐 이런 분들도 또 키도 작으신 네, 분들, 네. 그 푸티 사이즈, 그러니까요. 스몰 사이즈 또는 오버 사이즈 크신 그런 분들. 서양인 이미 그런 게 이렇게 정착이 돼 있었는데 네, 네.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냥 패션 그러면 젊은 이들만 생각했는데 시각적인 그게 좋을 줄 모르지만 지갑이 좀 두둑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44, 5, 60대이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업체마다. 그래야죠. 네, 그게 맞는 거고요. 근데 전 항상 좀 궁금했던 게 모델들은 대부분 키가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옷을 사 입는 분들은 그렇게 안 크잖아요. 맞죠. 근데 왜 키 큰 분들을 모델로 쓰는 거예요? 간단해요. 보기 좋잖아요. 시각적으로. 패션쇼나 잡지할 때는 시각적으로 하는 건 시각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쓰고 매장에는 일반 다 잘라서 나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다양해져 갖고요. 드물게는 뭐 키는 좀 작지만 SNS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의도적으로 끼우기도 하고 캐릭터가 좀 독특하신 분들은 쇼나 잡지 모델로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활용하고 그래서 좀 다양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SNS 상에서 뭐 재미있는 이미지 이렇게 서로 막 돌려보고 하는데 단골로 등장하는 게 그 모델이나 이런 분들이 멋지게 이렇게 해놓은 옷을 자기가 입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거 막 비교해서 그렇죠. 보여주는 사진 많잖아요. 그런 좌절감을 또 주지 않나요, 혹시?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근데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으면 큰 사람이 있고, 이런 거 이게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되는 사회가 좀 건전한 사회 아닌가 싶은데,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또 재해석해서 옷도 잘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규격 사이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옷 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또 옷을 살 때는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옷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에 대한 마음도 또 이해를 하죠. 그분들은 또 커서 자르고 저희는 안에다 옷을 덧대서 입고. 알겠어요. 또 하나 키 큰 거 하고 또 하나는 다 말랐잖아요. 네. 그건 또 왜 그래야 돼요? 역시 그래야 멋있어요? 네, 맞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또 다르지만 그거 일정 부분은 맞는 건 맞고요. 마르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골격이 작다 그러죠. 뼈가 가늘다. 네, 뼈가 가늘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주셔요. 교수님도 그러세요? 예, 저도 뼈가 가늡니다. 그래서 이런 뼈가 가는 사람들은 살을 빼기가
조금 수월해요. 예. 그러나 골격이 큰 사람들은 살 빼기가 아주 힘들죠. 그런 차이도 있는 거고 개개인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너무 마른 몸매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 문제 있다 이런 얘기도 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모델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업계, 패션 업계, 디자이너분들이 가늘고 긴 사람이 옷이 잘 보이니까 마네킹 처음에 최초의 모델 단어가 이제 마네킹이라고 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네킹적인 이미지를 찾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예. 상업적으로 즉 그 영업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보통 사이즈 55, 66, 77 뭐 이런 사이즈들로 그렇죠. 예. 가죠. 예. 괴리가 좀 많아요, 사실은. 또 제일 앞에서 모델들이 너는 말랐잖아. 그렇게 말랐으면 어떻게 마른 업계가 마른 사람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쫓아가야 되는 게 모델들의 운명이죠. 숙명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제일 앞에 먼저 어필이 되는 게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쳐서 네. 젊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네. 사실은 말라 있는데도 또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고 막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그 그건 모델 때문에 업계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부모님들도 잘못된 그 왜곡되게 그래서 올바른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델은 모델일 뿐. 네, 모델은 모델일 뿐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올바른 교육이 필요로 하고 예. 사실 1학년 그 새내기들 들어올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죠. 그 처음에 활동하실 때는 저녁 네.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고 뭐 그러셨다고 했습니다만 언제부터 이렇게 뭐 음식을 잘 드셨는지 요리책도 내셨더라고요. 그건 무슨 사연입니까? 아, 못 먹어서요. 저기 미국에 있다가 저는 한식파예요. 밥 먹고 야채 먹고 그랬는데 된장찌개, 김치찌개. 네, 저는 순수한 진짜 커피도 잘 안 마시고 못 마셨고 근데 외국에서 활동을 하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못 먹죠. 그러니까 먹을 것 같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로 내가 사다가 그냥 뭐 보니까 이태리는 쉽더라고요. 마늘이 있고 또 마른 고추가 있더라고요. 약간 칼칼할 때. 그래서 그냥 볶아서 먹고 그리고 뭐 대단한 요리라기보다는 뭐 3분 요리, 5분 요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직업의 특성상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고 개인적으로 여행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예. 다양한 나라를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렇게 맞춰서 요리를 했죠. 그래서 저는 절대 못 굶어요. 하루에 한 4끼 정도를. 4끼요? 네, 한꺼번에 많이는 안 먹고 조금씩. 해서 하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저기 나중에 밥 먹읍시다 하는 사람이에요. 밥 때 됐는데 밥 먹어야지. 당장 먹어야지. 네,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해본 요리들 네, 그걸 그럼요. 모아서 네, 책을 내셨다. 네, 간편 요리고 그리고 조금 건강식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렇게 막 그 좀 안 좋다라는 거는 체질적으로 선호를 안 하니까요. 아니 패션 모델과 요리책은 사실 잘 안 어울리는 단어라서 대부분들 그렇게 네, 그래서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했더니 네.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느라 했던 네. 그 요리로군요. 그리고 가끔가다 제가 한 게 맛있어요. 내가 한 게. 그럼요. 제 입에 맞더라고요. 어떨 때는 남이야. 저는 저 위주로 일단 저는 프로였고 프로이고 싶고 그러려면 제가 저를 관리를 잘할 의무가 그렇죠. 있어요.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마인드 컨트롤, 또 아프면 안 되는 거, 프로가 그런. 운동은 주로 어떤 걸 하셨어요? 저는 뭐 골고루 다 했습니다. 뭐 걷기서부터 시작해서 에로빅, 뭐 막춤. 막춤? 네, 음악 나오면 막 춤추고 흔들고 뭐 그런 것도 하고 또 뭐 스키도 타고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못 하지만 또 뭐 기체조를 오랫동안 했고 기체조? 네, 명상도 한 25년 정도 이야. 꾸준히 마인드 컨트롤식으로 하고요. 진짜 다양하게 하시네요. 네. 아까 해외 활동하실 때 칼 라거펠트 네. 디자이너 얘기하는데 국내 디자이너들 가운데는 좀 인연이 깊은 디자이너 어떤 분들을? 딱 떠오르는 분이 이제 고 김영세 씨라고요. 그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이루 말할 수 없이 독창적이고 괴팍해요. 괴팍해. 네, 상대하기가 힘들 정도로 웬만한 사람. 근데 이분은 그
옷을 만들 때 꼭 저랑 의논을 해요. 무대했을 때. 음악이라든지 모델 선정, 동선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그 정신적인 교류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소울메이드죠. 이렇게 서로 그 직업인으로 디자이너와 모델인데 그 하나의 그 작품을 구성할 때 그럴 때는 그래서 그게 한 30년간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행사를 앞두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평상시엔 식사도 잘 안 해요. 정말요? 네. 진짜 괴팍하시네. 근데 서로가요. 아, 네. 두 분 다? 네. 어. 서로가. 어.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그리고 한 사람은 제가 뮤즈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저는 모델로선 참 잊지 못할 말을 해주고 돌아가셨는데 늘 저보면은 나는 김동수가 지팡이 들고 걸을 수만 있으면 무대에 세울 거야. 그런 얘기를 모델로서는 들어본다라는 건 최고의 찬사죠. 찬사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고 아이고. 또 이제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은 네,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아마 지나고 보니까 그분은 당시 제 명성 때문에 무대에 세웠는데 제 마음대로 했어요. 그분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이마를 맞대고 예, 예. 우아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저는 그게 너무 낯설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 좀 외국에서 바로 왔으니까. 근데 그 쇼를 한 번만 쓰게 하고 저를 안 쓰시더라고요. 마음대로 막 해버렸더니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어. 저희가 행사 때는 참 많이 뵀어요. 뭐 자주 큰 행사 때 같이 예. 모델계 대표, 디자이너 대표를 보시면 그때는 그렇게 친절하시고 다 아주 좋은데 무대만큼은 그래서 뭐 저는 왜 그런지를 알고 있었는데 저 마지막에 작년에 제가 한번 그 앙드레 김 선생님 무대를 섰어요. 제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왜 해외에 있느라고 문상을 못 갔어요. 아. 그게 이렇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예. 대신 다른 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조문만 했는데 근데 작년에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이 있어서 25개국이 아시아에서 이 모델 지망생들이 와서 커다란 대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네. 주최국이고 거기 이제 제가 메인 VIP이기도 한데 그때 앙드레 선생님 옷을 저기 쇼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자발로 제가 한번 하겠다 해서 제 그 예의를 갖춘 거죠. 네. 그래서 김영세 디자이너, 앙드레 김. 네, 그 두 분은 뭐 그런 또 인연들이 있네요. 그러네요. 모델도 대중예술의 한 분야로 네. 인정돼서 자리를 잡고 네, 국무총리 표창, 대통령 표창 다 받으셨어요. 그죠? 네, 그죠? 네, 어떠세요? 모델이 대중예술의 한 분야로 네. 공식적 자리매김한 것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쁘고 당연하죠. 그리고 일단 뭐 저는 문외한이지만 성악하시는 분들이 몸이 도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델도 몸이 도구예요. 성악하는 분은 몸이 네, 악기이면서 몸이 그렇죠. 그렇죠. 아끼고 근데 악기를 잘 활용해서 근데 모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름다운 모델도 있고 건강한 모델도 있고 또 그 처연한 뭐 냉소적인 그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그런 그 모델도 역시 제일 앞에서 몸을 갖고 예. 몸의 그 이미지를 갖고 예, 예. 나타나는 거기 활용을 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연히 그만큼 인지를 하고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천의 얼굴을 발휘해야 하는 직업인데 네. 한마디로 모델을 정리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모델은요 대사 없는 배우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웹스터 사전에서는 닮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근데 왜 대사 없는 배우냐 하면 이런 연기죠, 옷이 연기. 예. 옷이 예. 이렇게 입으면 죽어 있는 옷인데 살아 숨쉬는 모델 김동수가 입음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생명을 집어넣어줘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커다란 예. 대중들한테 어필이 되고 그렇게 근데 모델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아무튼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사 없는 대사 없는 배우다. 배우. 예.
그리고 바로바로 상업적 평가가 내려진다. 그럼요. 즉흥적이죠. 패션 산업의 최첨단. 첨단. 네, 이미지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고 네. 치열하고 여자로서 최고의 직업이에요. 남자는요?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아니요 안 돼봤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도 다시 태어나도 모델이고 싶고 교수 김동수보다 모델 김동수가 더 애정이 가요. 네. 앞으로 계획은요? 지금 41년째 현역이신데 지팡이 짚고 걸으실 수 있을 때까지 하셔야죠. 그 디자이너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같이 작업할 수 있는 디자이너분이 나왔으면 기꺼이. 지금은 그 설영희 디자이너라고 이제 30년 더 된 분인데 그분이랑 이제 작업을 예. 가끔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계획은 이 상태로만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감사할 줄 알고 모든 게 감사하죠. 네, 긍정적으로 그냥 네. 주어진 역할에 그게 제일 큰 소망입니다. 네. 제일 욕심 많으신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 내일도 오늘처럼, 네. 모레도 오늘처럼. 저의 희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거 내년에도 올해처럼만 유지하자. 네. 그 소망 꼭 이루셔서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저희들 앞에 좀 서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진짜 그 모습 저 보고 싶습니다. 지팡이 짚고 걸으시면서 한번 런웨이에 등장하시는 모습. 참, 좀 상상이 안 되는데. 네. 네, 모델 동덕여대 김동수 교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사 없는 배우가 모델이다. 오늘 그런데 그 모델의 많은 대사를 함께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